네, 반갑습니다. 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자, 봄이 입춘이시는데도 날씨가 춥습니다. 자,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요, 팟빵에서 자, 질문이 하나 왔었어요. 어떤 질문이 아니 의뢰죠, 의뢰.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사주와 관련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까요? 뭐 그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뭐 등등등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쪽 관련주들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가 되잖아요. 자사주 의무 소각 요 부분 그게 이제 주주 환원으로 연결되고 뭐 등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소각을 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 또 최근에 이제 한 3년 정도 네, 자사주 소각이 그동안 별로 없었던 거 네, 뭐 소각을 뭐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그런 기업들, 네, 그 다음에 뭐 현금이 좀 많은 기업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다가 좀 볼 거예요. 현금이 별로 없으면 자사주를 매각할 수도 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냥 소각을 해서, 네, 주주에게 순수하게 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주사 관련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만 먼저 알려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롯데지주가 먼저 나오죠? 롯데지주는 예전에 제가 특강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부분이 있는데 매수는 못했어요. 네,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들쭉날쭉 해가지고 작년에 특강으로 좀 다루긴 했는데 매수는 아직 못했고 다행히 아직 주가는 안 올랐네요. 그죠? 네, 주가는 안 올랐어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 기업의 지금 자사주 비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27% 정도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7%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 많은 편이고 뭐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PBR은 0.5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거래량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드리기 괜찮은 종목입니다. 유보율 굉장히 많죠. 네, 36,000%.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네,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주 가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뛸 수가 있어요. 원래 홀딩스나 지주사들은 잘 안 움직이지만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들은 주가에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죠. 별표를 좀 쳐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이제 살짝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모습인데 딱 보이듯이 지금 요 위치, 네, 옆으로 횡보하는 이 위치가 계속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은 지금 살짝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31,000원 정도, 이 자리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한번, 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자리가 된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자, 배당 같은 경우는 1,3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배당이 좀 적지도 않습니다. 1,300원이면은 한 3% 정도 조금 넘죠. 물론 이제 지수사 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3%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 시장이 한번 순환이 돼가지고요. 이제 뭐 소비주들, 네, 이런 쪽 좀 넘어갈 수 있다라면 이게 그 자회사 롯데쇼핑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슬슬 요즘에 수익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기의 어떤 부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라면 요거는 또 자회사 효과를 통해서 네,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요거는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시고 좀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그냥 네, 유지 잘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SK 한번 볼까요?
SK는 뭐 유명하죠. 뭐 SK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해서 수익을 한번 내고 팔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계속 조정을 받았었죠. 네, 조정을 받았다가 2025년도에 완전히 저점 찍었다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 여름에 좀 한번 올라갔고요. 그 이후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추세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수사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SK 하면 또 떠오르잖아요.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다 떠오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이 자사주 비율은 지금 2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죠? 네. 뭐 이런 거라면은 아마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의 이게 투자성. 네, SK가 이제 뭐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잘 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보율이 17만 %입니다. 네, 대단하죠? PBR 0.8이고요. 퍼 13배.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주사들은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방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이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괜찮죠. 다만 하이닉스와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민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지지라인 때 포인트 보시면 27만원 정도 되겠네요. 물론 변동성이 좀 크네요. 한 12, 3%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린다는 보장은 없죠? 네, 그래서, 지지 포인트 보면 30만원 정도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네, 여기 27만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모습도 있죠? 네, 추세 돌리는 형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를 또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네, 지금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매수는 좋지 않은데, 어디에서 걸릴지 모릅니다. 네, 중간에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고, 아니면 거기서 죽어버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이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네, 기대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작년 여름부터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의미에서의 기대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배당은 좀 짰던 것 같은데 7,000원 정도 나옵니다. 7,000원 정도면 좀 짜죠. 네, 짭니다. 얘 배당은 좀 짜요. 그래서 지수사 치고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보이긴 하니까 그런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태광산업 볼게요. 태광산업은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금 4,000주잖아요. 네, 금요일날 거래된 게 4,000주고 목요일날 3,000주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뭐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고 자사주 보유량도 지금 한 24% 정도인데 이게 지금 네 유동 주식이 너무 작아서 그러거든요. 유동 주식이 지금 21%? 네, 21%인데 잠겨 있는 주식까지 생각하면은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주주가 지금 54%에 자사주가 24%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78%. 네, 그냥 요것만 하면 되는데 운용사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자산운용이 제법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도 좀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그냥 그러니까 품절주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래는 너무 없으니까 들어가긴 쉬워도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요. 자, 근데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수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유동주식수가 완전 씨가 마르는 수가 있거든요. 유동주식수가 씨가 마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유동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상증자 또는 네, 액면 분할인데 지금 이거는 액면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100만원 근처라면은 무상증자보다도 네, 액면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수가 확 늘어나죠. 100만원이니까 뭐 10대 1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10만원대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면 뭐 50대 1, 네, 이렇게 20대 1 그래서 5만원 정도, 네, 뭐 50대 1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유동주식수가 확 늘어나요. 그럼 여기서 만약 10대 1이다 그러면 거래량이 4만 주가 되는 거고요. 네, 50대 1이다 그러면 20만 주. 이 정도면 훌륭한 거래량이거든요. 가격도 싸지고. 이거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한번 반짝 튀는 모습은 있겠죠? 네. 자, 그거 말고는 지금 태광산업 자체로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거래량 적은 종목들은 언젠간 한번 튀는 모습이 있을 때 무섭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쉽게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보고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다음 액면 분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보고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기는 조금 애매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또 어제 어제 그저께죠. 네, 금요일 날 발생이 됐는데 물론 이거 가지고 뭐 주가 크게 흔들릴 만한 요소는 아니겠습니다만, 금요일 날 네, 그게 발생이 돼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있었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뭐 주가에게는 좀 악재가 됐는데, 악재 요소가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일단 지지라인 때는 80만 정도에 있기 때문에 80만 원을 지지선으로 보면서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일성 IS. 네, 처음 들어보신 종목도 일 수도 있어요. 네. 일성 IS. 요것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시가총액이 2,900억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7,000주 밖에 안 됩니다. 7,000주 밖에 안 돼요. 평소에는 한 15,000주, 2만 주 이 정도 나오긴 하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너무 없다. 이 시총이 이 정도면은 적어도 한 10만 주 가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한 7만 주,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많아야 되죠. 근데 너무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유동주식수가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거의 품절주죠. 네, 품절주인데 자사주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자사주 신탁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요게 거의 한 45% 45% 정도 되는 거고, 많아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대주주가 38%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품절주로 해가지고 튀면은 확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유보율, 부채비율 다 좋아. 네, 부채비율 3%밖에 안 돼요. 뭐 돈 빌린 게 없어요. 그냥 무차입입니다. 그냥 내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요거는 지금 뭐 항생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뭐 기대 요소는 있어요. 기대 요소는 좀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포인트가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적자.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보면 퍼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포인트가 잘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동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네, 분명히 무증을 해야 되는데 무증하기에는 유보율이 너무 약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도저도 이거 지금 2만 원짜리를 액면 분할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자사주 규모가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냥 뭐 홀딩을 좀 더 보셔도 되겠지만 신규 매수를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강피역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좋은 주식이에요. 이거 좋은 주식인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5,700주죠. 거래량 더럽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강피역도 예전에 그 품절주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죠. 이거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동 주식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주식이 22%밖에 안 되는데 뭐 운용사에서 좀 가져가고 하다 보면 없어요. 그리고 자사주가 지금 무지막지한 게 46% 정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를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네, 그, 최대 주주가 30% 가지고 있고요. 이 슈퍼겜이죠. 박영옥 씨. 이 주식 농부인가요? 맞죠? 네, 이분일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지금 15% 정도, 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총 합계를 보게 되면, 네, 90% 정도가 묶여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90% 정도 묶여 있다. 그럼 10% 갖고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적겠죠.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유보율 많지 않아요. 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실적은 꾸준히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그럼 뭘 노리고 들어갔을까? 뭐 배당 쪽일까요? 네. 배당 쪽일까요? 그런 쪽도 좀 있을 수 있고, 이거 1월 5일 날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박영옥 씨가 맞네요. 주식농부 박영옥 씨, 슈퍼개미. 네, 시세조정 부정거래 수사기관 통보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내용은 뭘까? 박영옥 대표의 조강피역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행위와 관련 수사기관의 통보를 결정했다.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 있었다. 네. 박영옥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조강피역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정성 주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뭐 결과가 아직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애매하네요. 네, 애매합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포지션은 분명히 좋을 수 있긴 한데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거시기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냥 막 투자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배당금 없고요. 배당도 없고, 실적 측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실적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좀 늘어나 보이는데, 배당 측면도 없고, 뭐 이게 매력이 별로 없는데요. 그죠? 근데 자사주는 지금 46%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폐쇄형 투자다라고 해가지고 1월달에 나온 뉴스를 또 보시면 배당을 좀 줘라 이렇게 되네요. 46%에 해당하는 자사주 보유 구조가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박영옥 대표가 얘기한 건가 본데요. 네, 자사주에 단계적 소각을 해줘라. 그 다음에 주주하는 로드맵을 공표해달라.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뭐, 배당주 좀 내놔라, 뭐, 이런 거겠죠. 그동안 배당 안 줬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조강피역은 뭐라고 하냐, 매년 10%씩 배당에 대한 복리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네, 해외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자산 가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 계속 배당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네. 지들은 돈 벌지만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도 여기에는 칼질을 좀 당할 것 같은데요. 네. 칼질을 좀 당하고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자사주 소각에 따른 네. 유동지수가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지금 46%는 좀 너무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서 유동지수가 줄어들게 되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장증자가 나설 수도 있겠네요. 무증을 좀 한다거나 보통 이제 자사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안 쓸 것 같아 보이고요. 하여튼 뭐 말이 많네요. 복잡한 주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복잡한 주식이고 자산주 쪽으로 많이 봐야 되긴 하겠는데 글쎄요. 뭐 일단 회사는 괜찮긴 한데 자사주는 상당히 많아서 분명 이번에 칼질을 좀 당할 것 같기는 한데 거래량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게 좀 많습니다. 네, 요런 거는 네 그냥 공부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 투자하시기는 조금 네 답답한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홀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줄어든 주식수만큼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조금 유동지수를 좀 늘려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액면 분할 못해요. 69,000원짜리여서 액면 분할을 10대 1 정도 할 수 있으려나? 그 정도만 해도 괜찮긴 한데, 그죠? 거래량 5만 주만 나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6,900원. 괜찮은데요? 그죠? 시총이 지금 4,600억이니까, 액면분할 10대 1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액면분할 카드로 쓰거나, 아니면은, 네, 무상증자를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해야지 가격도 좀 다운되고, 네, 그 다음에 유동지수 좀 늘어나겠죠? 뭘 할까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무증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자기네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하고, 네, 잘은 모르겠네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만 딱 놓고 봐서는, 네, 일단은, 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무증도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요거는 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뭐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증권주 하나 봐볼까요? 예, 증권주. 중소형 증권주인데 부국증권이요. 요것도 자사주가 미쳤죠? 네. 이건 거래량도 좀 있고, 요즘에 증권 때문에 좀 많이 올리기도 했어요. 예, 자사주 비율이 이것도 제법 됩니다. 지금 이것도 한 42%, 43%좀 나오죠? 네, 43% 정도. 그 다음에, 대주주가 34%의 케이프 투자증권이라는 곳에서
9.6%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유동주식수가 거의 없네? 그죠? 네, 유동주식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그렇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야말로 지금 이것도 69,000원이네요. 시총은 7,000억. 요거는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액면 분할을 하거나, 네, 뭐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무상증자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뭐 증권주들은 무증 잘 안 하죠. 그래서 무증 같은 건 할 것 같지는 않고, 배당은 1,500원씩 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지금 저 아래쪽에 있었으면 제법 높을 텐데 이게 배당 수익률이 지금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애매합니다. 네, 25,000원이었다. 그럼 1,500원 배당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네, 거의 뭐 애매하네요. 자, 일단은 자사주 이 소각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40% 넘게 자사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은 지금 저 정도라서 뭐 액면 분할을 하든 네, 무증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그걸 좀 기다리면은 네,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증권 시장 상황 자체가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애매하죠. 네, 그럼 애매하고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더없이 좋긴 하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증권사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어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서요. 올해 같은 경우가 네, 작년보다 좀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네, 눈에 띌 만큼은 아니고, 만약에 시장에 어떤 거래량이 좀 감소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요것도 약간은, 네, 부담 요소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네, 일단 증권주니까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 등등등 했을 때, 뭐,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자사주만 높다고 해서 칼질만 당한다. 그거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 관점. 요거는 뭐 매도를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보유 관점만 좀 보시고요. 신규 접근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정책주들 딱 놓고 보니까 물론 뭐 지금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아까 롯데지주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도 될 수는 있는데 주가를 이미 올려놔서 반영을 많이 시킨 경우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이번에 뭐 자사주 의무 소각 이런 거 얘기 나오더라도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없을 것 같다 생각되네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만한 종목들 별로 없어요. 뭐 지주사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주사라고 해도 또 자사주 비율이 낮으면 의무 소각에 또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오늘 이번에 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크게 의미 두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네, 자사주 비율이 높은 애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일단 판단이고 거래량도 적어서 재수 없으면은 칵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좋지 않겠죠? 네, 말로가 좋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만, 네, 부국증은 홀딩만 보시고 매수는 좋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봤는데, 자, 어떻게 법제화 시켜서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포지션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네, 너무 일찌감치 반영이 돼서 주가가 다 올라가 버린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생기네요. 그래서 요거는 네, 메리트가 없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칼질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그 이후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죠. 만약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에 돈이 많은지 뭐 유보율이 높은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회사에 돈도 별로 없고 실적도 별로 안 나오는데 자사주만 소각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액면 분할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근데 액면 분할은 대체적으로 주가 포지션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썩 그렇게 네, 좋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유동주식수가 늘어나면 일단 거래가 활발해서 좋아지긴 하는데 대부분 액면 분할하고 나면은 잠깐 반짝하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중성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요 종목군들은 지금 대응하기가 상당히 껄끄럽다. 그리고 대형주들로 넘어가게 되면 자사주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 한 20%대 정도. 뭐 이것도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글쎄요.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방어주들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팟빵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성투사 치고 오시면 되죠. 네, 유튜브로 오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훨씬 더 괜찮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